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72강은 이제 북조선이 적그리스도 제국에 주는 영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북조선이라고 한 거는 이제 북한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그 원 이름은 이제 국호죠. 그러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것이 이제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고 하면은 그 북한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를 예전에 그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 지금까지는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근래에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데, 우리도 이제 그 북조선이라고 하는 그 이들의 명칭을 쓰는 게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오늘 그 같이 살펴볼 거는 이제 북조선의 이해를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의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제국이죠. 이런 모델로서 하나의 이제 그 뭐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어떤 영감을 주는 적그리스도 제국에 영감을 주는 모델로서의 이제 북조선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제국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제 이러한 이제 북조선, 즉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먼저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이씨 조선이죠. 그러한 조선이 이제 북조선에게 준 어떤 형성의 영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군국주의 일본, 이러한 시절을 우리가 겪었는데, 군국주의 일본이 이 북조선에는 어떠한 영향을 이렇게 주었는가, 그리고 이제 소련의 이제 이런 공산주의가 해방 후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 지금의 북조선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됐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씨 조선은 이제 세습 왕조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북조선이 지금, 그러니까 요 이씨 조선을 봉건 국가라고 해서 가장 이렇게 거의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비난하고 이제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세습 왕조라고 하는 이런 그 이씨 조선의 그 모습을 북조선이 이렇게 승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북조선의 그러한 인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조선의 사람들은 이제 한 번도 독립이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의 그 자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정체성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습 왕조 시대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가문과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인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의 생존 비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500년이라고 하는 생존 비법을 이렇게 가졌는데, 이러한 비법을 승계한 북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조선이 그냥 쉽게 망할 걸로 보지만, 그 외부의 충격이 아니면 스스로 어떠한 변화를 겪을 수 없는 그러한 나라다.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이시조선이 스스로는 절대 이렇게 망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무너진 그런 나라였다. 이처럼 그 북조선도, 지금 김씨조선이죠. 김씨조선도 외부의 충격이 아니면 이렇게 쉽사리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제 이러한 500년의 이러한 생존 비법은 뭐냐? 핵심적인 거는 뭐 세습 왕조 국가, 뭐 그다음에 자국 백성의 노예화의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많은 세상의 국가 중에
다른 민족을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사용한 국가는 있지만 많은 나라가 그랬죠. 그러나 이렇게 그리고 미국도 뭐 이렇게 다른 인종 그 흑인을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잡아 노예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노예를 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자국 백성을 노예화해서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그 나라와 그러한 민족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경제를 유일화했다. 왜냐하면 노예를 농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경제를 유일화 함으로써 또 그래 상업을 적극 억제했다. 상업이 뭐예요? 왔다 갔다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이윤이 어떤 능력에 따른 이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농업은 어떤 그 당시의 농업은 지금은 뭐 능력이 필요하지만 뭐 이렇게 산업화라든가 이게 필요하지만 그 노동력, 그러니까 인력의 어떤 노동력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생산해내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냥 노예가 있으면 되는 거죠. 힘 좋고 일 잘하는 노예가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을 적극 억제하는 그러한 나라였고 이동을 극도로 제한한 이동의 자유가 이렇게 그 극도로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조선은 이동이 조선시대보다 이씨 조선시대보다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씨 조선 시대보다도 농업 생산량이 떨어진다. 뭐 상업의 그 적극 억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그냥 밀무역을 통해서 그냥 장마당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어떤 그것도 이제 약간 양성화한 거죠. 이렇게 그 어떤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는데 양성화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그러한 상업 체계라고 장마당 상업 체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씨 조선보다 이렇게 뒤떨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 뛰어나냐? 자국 백성의 노예화 시키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이 비법을 전 승계를 해가지고 이 북조선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김씨 일가와 그 다음에 이에 적극 동조하는 평양 시민 백성들 아니 시민 그러니까 평양 도성의 어떤 그 저기죠 그러한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 자들 외에는 모두 다 거의 노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씨 조선은 6.25 정신 지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력으로 이 이씨 조선이 500년의 생존 비법이 있었던 거는 어떤 무력을 통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유교라고 하는 이 진짜 강력한 이렇게 그 종교 그러니까 하나의 사상 체계 철학 사상 체계를 종교화해서 정신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하 관계를 이렇게 중시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충효.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이 제가 오늘은 조금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만 좀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사실주의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어떤 그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자유 미디어에서도 다 따라가지 못하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사실성의 추구 이런 거는 그렇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유교 정신 지배는 대의 명분을 이렇게 중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북조선도 대의 명분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움직이는 그런 컨셉 개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다. 그래서 유교 정신 지배는 자발적인 충성, 가스라이팅을 통한 자발적인 충성에 입각했다. 그리고 그래 결국 군사력이 아닌 무력이 아닌 정신으로 백성을 지배한 나라가 이씨 조선이었다. 유교 정신 지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북조선도 이러한 조선의 그 생존 비법을 이렇게 승계했기 때문에 이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주체교라고 하는 주체 사상이라는 걸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시조선이 유교 정신 지배를 했다면 이제 북조선이 김씨조선의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통해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반동이라고 거부하지만 실상은 뼛속 깊이 그 이씨 조선을 따르는 북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명칭부터
명칭부터 해서 뼛속 깊이 이제 이러한 이제 이씨 조선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북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더 이제 올가매면서 주체 사상으로 올가매면서 자국 그 백성 노예와는 더 이씨 조선보다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씨 조선은 사실 이제 저기였죠. 한 60에서 70% 정도가 그 노예 상태였죠. 그렇죠. 한 50, 60%가 노예였고, 그러니까 소작농이 또 한 20% 있기 때문에 70%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3에서 5% 정도 되는 사대부가 양반 계급이 지배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이제 한 명의 1인 그 김씨 왕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다 노예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예에 있어서는 이제 북조선이 더 이제 그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시조선이 망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 상태로 돌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군국주의 일본 체계가 이제 그 북조선이 일본을 극도로 또 싫어하지만 또 가장 또 많이 닮은 것이 이렇게 군국주의 일본은 사실은 이제 또 평화헌법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이제 패망하면서 이제 그 민주주의 이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군국주의는 없어졌죠.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이제 군대가 지금 없죠. 사실은 자위대가 이렇게 있죠. 물론 강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군국주의 일본 체계의 어떤 그 36년의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이 체계, 이 군국 병영국가 체계를 그대로 이제 북조선이 이제 승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영국가 체제, 그러니까 전 국토가 이제 전 국토의 요새와 전 어떤 뭐 그 있잖아요. 뭐 다 뭐 간부화 뭐 하여튼 전체가 다 병영 문화를 가지고 병영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그 적대감, 그러니까 남조선이라든가 미제국주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대감과 이제 불안감을 고조시키면서 병영국가 체계를 형성했다. 이거는 뭐하고 틀려요? 이 이씨조선은 이 병영국가가 아니에요. 거의 군대도 진짜 거의 물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교 정신을 통해서 지배를 했는데 이 북조선은 그 주체 사상에다가 병영국가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5호 담당제 5호 담당제에서 완전히 서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밀고를 하고 그죠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이동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군대에서 어때요? 어디 휴가 가거나 어디를 이동하려면 표를 끊고서 이렇게 우리 군대에서도 그렇게 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가가 어디를 이동하려면 어떤 자기가 있는 그 동네에서 다른 어떤 지역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 통행증이 있어야 움직인다. 그러니까 완전한 병영국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체제에서도 일본 그 군국주의 체제에서도 그거보다 더 강력한 병영국가 체제를 이렇게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일본의 어떤 그 시대에도 우리가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이렇게 산업이 부흥하고 굶어 죽지는 않았다 적어도 그리고 이렇게 유학도 갈 수도 있었고 이게 일부지만 극히 일부지만 그리고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윤동주도 사실은 그 일본까지 유학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박경용 박사라든가 박윤선 박사라든가 이렇게 또 이렇게 공부를 한 이렇게 또 인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일본을 이렇게 그 욕을 하지만 이 군국주의 체제를 그대로 답습해서 북조선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해방이 되자 이 식민지 시대가 끝나자 뭐가 들어오느냐? 소련이 들어온다. 소련에 이제 공산주의 유물론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 유물론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북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인간을 물질로만 보며 수단적 가치로 이제 활용한다, 인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시조선 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인간이라면 그래도 노예로 태어났 뭐 저기 하지만 그래도 하늘을 섬겼다. 뭐 추상적이지만 성과 성리학, 성과 리가 있어서 어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물론 불교가 탄압받았지만 각 종교도 인정을 했고 이제 무교, 뭐 유교, 불교 뭐 탄압은 했지만 그래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녀자들이라든가 이런 여성들은 거의 불교를 믿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소련이란 나라가 어때요? 다른 어떤 그 종교는 마약이라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금지를 하고 일당 지배, 그죠? 일당 지배. 그러니까 조선 시대도 적어도 당파 체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에서 네 개의 당이 주로 이제 두 개의 당이 경쟁을 했죠. 뭐 서로 모함도 하고 막 이랬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의 신념이라든가 어떤 가문이라든가 여러 역사적 뭐 그런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서로 그래도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이 사대부가 왕보다 권력이 더 강해서 사실은 이시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입니다. 원래는 정도전이 계획했던 거는. 근데 이제 뭐 다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경쟁을 했죠. 하여튼 소련의 공산주의 유물론 이런 거는 정치범, 사상범을 탄압했다. 그리고 종교 탄압을 비롯해서 다른 사상을 갖거나 정치범에 대한 숙청은 장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래도 이 이시조선 시대 때는 어땠어요? 그냥 귀양 보내는 게 가장 큰 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드리고 뭐 이랬죠. 이렇게 정치범이라고 해도 사상범이라고 해도. 근데 이제 완전히 이게 그 저기죠. 완전히 그 사상범은 완전히 숙청당해서 사형을 거의 당하는 그러한 이제 공산주의 유물론 그렇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의 문화를 전면 차단했다. 그러니까 소련을 우리 철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중공을 이 주계 장막이라 그랬고 이제 여기 이 북조선의 장막은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차원을 또 달리하는 그러한 저기죠. 차원의 완전히 이제 수용소와 같은 수용소 국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사상 교육을 통한 공산주의 새 인간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는. 근데 북조선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수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인간형만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인간형도 아니고 그냥 일인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새 인간형을 이렇게 추구했다. 그러니까 소련은 뭐예요? 전 세계 공산화가 목표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북조선은 전 세계 공산화가 목적이 아니라 이 북조선 그리고 또 이러한 다른 한쪽에 남아있는 남조선이라고 하는 그 한민족의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예화시키는 이렇게 김정은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체계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족이라는 게 이 공산주의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건데 이제 북조선은 어때요? 민족 여기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또 이렇게 저기 하면서 민족이라는 것을 또 들고 나와서 민족의 어떤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면서 들고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북조선이라는 이 나라는 조선 시대부터 조선 500년 그리고 이러한 식민지 이러한 시대에 36년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70에서 75년 정도 이 시기를 이 나라 이제 백성들은 한 번도 자유를 이렇게 누리지 못한 그러한 존재였다. 그리고 어떤 민권 사상이라든가 인권 사상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그러한 자주성 그것이 있는 그러한 이제
배경에 환경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조선 시대는 가문에 얽매이거나 또 이렇게 어떤 저기 6.25 사상 공동체가 중요했지 개인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제 시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의 신민으로, 그러니까 천황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그 국민을 배양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자민족이라든가 자아가 형성될 수 없는, 물론 그때 이제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기독교 교회를 다녔던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저기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자아가 이제 그 발견이 되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어떤 개인이 탄생했지만, 그 존재가 해방 후에 그 혼란기에 다 남쪽으로 100만 명이 내려오면서 이 북조선에는 그 존재들이 있지를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김일성 이 김씨 북조선에 처하게 되면서 더 혹독한 노예 상태와 그 다음에 경제 상태,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옴딱달싹 못하는 그러한 문화, 이제 김일성 주체 사상 외에는 어떤 것도 이제 다른 공산주의 사상도 이제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장막 속에 갇힌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한민족 구성원이 우리 이제 북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북조선의 위 세 구성 요소의 합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씨조선, 일제, 군국주의 일제, 그 다음에 소련의 이러한 공산주의, 그리고 이제 이 세 어떤 문화의 어떤 최고의 안 좋은 것들만 이제 다 몰빵돼서 나타난 것이 북조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의 형태고 지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 시대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그 유산을 계승했다. 특별히 조선의 자백성 노예화 정책은 세계의 유일한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당 지배 체제를 넘어서 이제 1인 지배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뭐 김주애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인 이제 지배 체제. 그래서 한국 공산화를 지향한다. 그것도 민족 해방이라는 구호 아래 전 민족의 노예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제 그러기 때문에 북조선은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이 이씨조선이 스스로 이렇게 깨질 수 없었듯이 이 북조선은 스스로 깨질 수 없는 그러한 체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들이 어떤 배고프거나 어떤 굶주리면 이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적이 될 것이다. 어떤 반란이 일어나서 적이 될 것이다. 그거는 이 700여 년, 아니 얼마 지금 근 600여 년간의 이러한 이제 600년 650년의 이러한 상태의 이 머리 구조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깨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 적그리스도, 앞으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모습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그림자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1인 지배 체제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1인 지배, 이런 1인 지배 체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체제는 글로벌 수준에서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1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김정은, 여기 김씨 조선은 1인 북조선만을 이렇게 지배하지만 이제 어때요?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세계를 다 1인이 지배하는 그러한 체제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적그리스도 1인 경배 체제. 그러니까 지금 그 북조선이 1인 숭배 체제잖아요. 김정은 일가의 이렇게 숭배 체제처럼 적그리스도 1인 경배 숭배 체제다. 여기 다 동상을 이렇게 3만 개나 되는 동상을 다 세워놨잖아요. 이 좁은 땅에. 그것처럼 이 글로벌 이 세계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이제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 범위에서 우상을 건설할 것이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특별히 여기 다 기독교인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에서 이제 적그리스도 그 성도들을 기독교인을 다 죽이는, 다른 종교들은 다 종교 통합돼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 모델,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있다면은 이 북조선을 보면서 하나의 큰 영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체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제국은 전 인류를 노예화하는 그러한 제국이다. 통제집을 통해서 경제를 통제하고 배급 체제를 이루면서 이동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지식인 중산층이 말살되는 그러한 체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이러한 이제 악한 세력들이 전 세계에서 중산층 중산층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정치, 여러 가지 그러한 제도를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산층을 이렇게 없애는 그러한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동을 제한시킨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모두 숙청해서 살해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의 우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자신들의 믿음 신앙을 이렇게 지키다가, 그렇죠. 이게 북조선이 하나의 큰 모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속적인 전쟁 국가다. 이 적그리스도 제국은 이 제국이 건설되기 위해서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쟁을 시작했고, 그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무리를 모으고, 또 이렇게 세계를 적그리스도 제국을 전쟁을 통해서, 여섯째 나팔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제국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박살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건설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병영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조선이 이러한 얼마나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에게 하나의 영감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북조선이 전 국민의 노예와 통제 경제 체제, 그 다음에 우상 그 체제, 그 다음에 지속적인 병영 국가, 이거 다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아마겟돈을 계속 또 준비하고, 그죠? 그다음에 병영국가적 특색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 북조선을 굉장히 보면서, 지금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있다면 상당한 영감을 이렇게 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볼 때 이 적그리스도 세계를 다 장악할 적그리스도 제국이 나타날 것인가? 물론 지금 이러한 상태로는 나타나지 않죠. 세계적인 뭐 재앙과 지진과 천재지변과 전쟁과 이런 걸 겪은 후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때 지금의 상태로는 쉽게 나타나지는 않겠죠. 하여튼 그러나 이제 북조선이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마지막 때의 그 영감, 이 영감을 주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도 북조선을 남겨두고 굉장히 이렇게 지키고 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치, 경제, 지배 체제, 경제 지배 체제, 군사 지배 체제, 그죠?
1인 지배 체제, 경제 통제, 그다음 노예 경제 지배 체제, 통제층, 그다음에 군사 지배 체제, 병영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과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제국과 너무나 이제 북조선이 이러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감시와 통제 사회.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 이제 디지털 이제 체제는 이제 준공이 보여주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디지털 이걸 다 감시 통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감시 통제가 이제 수단으로 필요하니까 이거는 이제 북조선이 보여주지 못하고 준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이제 그러한 기술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죠. 하여튼 하나님의 신앙을 적대 이런 문화가 이런 것이 확산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죽이고 자신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적그리스도 체제가 하나님 신앙을 말살시키는 인간으로 하여금 오직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드는 그런 완전한 노예화로 이러한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에게 북조선 모델은 매우 매력적인 모델이고 이러한 것이 진짜 인간 세계에 진짜 과연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강력한 사단의 영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전 세계를 이렇게 이러한 북조선과 같은 그런 모델 이러한 저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악한 야망을 품게 되는 그렇죠. 그러한 이제 모델이 현실적인 모델이 북조선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북조선이 왜 이토록 이러한 진짜 인간 사회 지금의 21세기 문명 가운데 이토록 잔인한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었는가? 일시조선의 그다음 일시조선 그 군국주의 일제, 소련의 그 공산주의 유물론 이것이 다 그냥 막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악의 그 나라를 만들어냈다. 이 나라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영감은 실로 이제 악의 세계에서 상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